안녕하세요. 자미타고TV 시양 국준섭입니다. 오늘은 자미두수와 관련된 소설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봉신연희입니다. 일본의 후지사키 루이 만화 봉신연희로 한국에는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원작은 명대에 나온 중국의 소설입니다. 중국이 4대 기서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저자도 명나라 중국의 난징 출신의 이윤상 또는 도사 육서성 아니면 허증님으로 알려져 있는 등 불분명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처럼 신이 인간들이 전쟁에 참견하는 형식으로 지어진 소설로 일리아스는 고대 그리스의 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쓰여진 서사시라면 봉신연희는 중국의 종교인 도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저자가 허중님으로 굳어져 있지만 저는 도사 육서성이 저자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미두수를 만든 초천재 진이는 누구인가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미두수가 처음 세상에 나온 게 명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처음 나온 이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중요한데 자미두수를 만들고 연구한 도사 집단은 자미두수를 알릴 마케팅 도구로 봉신연희를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중국의 여러 소설과 마찬가지로 봉신연희도 중국의 여러 지방에서 전래되어 온 많은 이야기들을 도사 세계관으로 묶고 이를 소설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작업을 허중님이라는 명대의 사람이 하였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자미두수가 세상에 나온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봉신연희에는 도사 세계의 이모저모가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명대에는 그런 것들이 상식이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600년 동안 연구한 자미두수를 세상에 내었는데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고 이를 위해 돈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600년 동안의 연구가 물거품이 될 뿐 아니라 이를 연구한 도사 집단은 손만 빨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자미두수를 만든 도사 집단에 속했던 도사 하나, 즉 도사 육서성이 그 당시에 전래되어 오던 여러 이야기들을 하나로 만들고 소설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들을 자미두수의 주요 별인 십사정성과 엮어서 인구에 해자되게 만든 게 봉신연희라는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자는 당연히 도사인 육서성이 되겠지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내피셜입니다. 하지만 봉신연희에 나오는 인물의 성격과 자미두수의 주요 별인 십사정성의 상징을 보시다 보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내피셜이 그냥 내피셜은 아니라는데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소설 덕분인지 아니면 자미두수를 만든 도사 집단이 로비를 잘한 건지 청대에는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비기처럼 되어 이 시기에는 민간에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미두수가 황실 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미두수의 역사편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봉신연희에는 세 개의 세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도교의 이상세계인 선계, 즉 천계입니다. 여기에는 인간 세상을 주관하는 옥황상제, 원시천존, 태산노군 등이 거주하며 세상의 여러 일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들이 너무 많아져 현재의 선계의 인원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도계의 인물들을 하늘로 올릴 계획을 세웁니다. 도계에는 인간으로서 돌을 닦아 도사가 된 사람이 소속된 천교와 동물이나 사물의 정령이 오랜 시간이 지나 인간으로 변한 요마, 요계로 이루어져 있는 절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도계는 인간계와 섞여 있습니다. 이들 도계의 인물들을 명분 없이 선계로 올릴 수가 없어 고민하던 천계의 선인들은 천계의 구천현녀가 요괴인 달기를 시켜 은나라 조왕을 파멸시키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전쟁을 일으켜 그것을 기회로 천계의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봉신계획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이 봉신연희 소설입니다. 소설은 은나라의 조왕이 천계의 구천현녀를 모시는 사당에 우연히 들렀다가 구천현녀에 반하여 그에게 무리한 일을 저지르며 시작됩니다. 이 일은 구천현녀의 엄청난 분노를 삽니다. 그래서 구천현녀는 은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경국지색의 달기를 주왕에게 보냅니다. 물론 달기는 절규에 속한 요괴입니다.
안 그래도 구인난에 허덕이던 천계의 옥황상제, 원시촌전은 인간계와 도계의 인물 중에 뛰어난 인물들을 하늘로 올려 그들에게 일을 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당연히 달기 하나로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 태상노고는 그의 제자로 도계의 인물 중 하나인 태공망을 인간계로 내보냅니다. 태공망은 천교의 인물입니다. 이로써 은나라에는 요괴 달기가, 그리고 후에 은나라를 격파하고 주나라를 세운 서백후인 문하에게는 태공망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계에 속해 있던 도사 또는 요괴 요마를 하늘에 올리는 봉신 계획이 시작됩니다. 물론 소설 속에서는 도계의 천계에 속한 도사와 절규에 속해 있는 요괴 요마가 주나라 은나라의 군대와 합류하여 전쟁을 하는 장면이 여러 나옵니다. 시작은 소설 속의 여주인공인 달기로부터입니다. 지금 이 시각으로는 조금 이상하지만 봉신연의에서는 악역인 달기가 여주인공입니다. 은나라 주왕은 달기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술과 고기로 가득 찬 주지웅님의 호수를 만드는 등 온갖 사치를 부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므로 주왕은 은나라의 제후국에게 막대한 세금을 걷습니다. 이를 거부한 이가 서백후인 문왕입니다. 그래서 주왕은 그를 옥에 가두는데 이는 명분이었고 백성들로부터 선망을 받고 있는 문왕을 폭군 주왕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든 명분을 얻어 그를 죽이고자 옥에 가둔 것입니다. 문왕의 큰아들인 배급이 아버지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주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찾아옵니다. 아직은 명분이 없어 문왕을 죽이지 못하고 있던 주왕은 배급을 궁에 머물게 합니다. 궁에서 하는 일 없이 보내던 배급은 시름을 달래고자 저녁에 검은 고를 타는데 그 모습에 달기가 반하게 됩니다. 요괴도 한눈에 반하게 만든 인물로 묘사되는 배급은 안타깝게도 요졸하지만 상당히 잘생기고 멋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달기는 바로 그를 유혹하는데 당연하게도 배급은 이를 거절합니다. 달기가 아무리 경국지색의 인물이라도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아들이 왕의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하지만 이에 앙심을 품은 달기는 배급에게 성적 수치를 당했다고 누명을 씌웠고, 이에 노한 조왕은 배급을 죽여 잘게 다져 고기만두를 만들어 그의 아버지 문왕에게 보냅니다. 문왕은 나름 돌을 닦아서 그 만두가 자기 아들이 육으로 만든 것임을 알지만 후일에 복수를 기약하며 모른 채 한후 이를 먹습니다. 문왕이 자기 아들이 육으로 만든 만두를 먹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왕은 문왕을 두려워할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를 석방합니다. 석방된 문왕은 길을 가는 도중에 도수를 부려 먹었던 만두를 토해냅니다. 토해낸 만두는 작고 사랑스러운 토끼로 변한 후 문왕에게 예를 표한 후 초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구한 배급은 자미두수에서는 자미성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황제가 되지 못하였지만 자미두수에서는 으뜸이별로 관로, 존기, 선량, 고기 등을 상징합니다. 아무래도 자미두수가 도사들이 만든 학문이다 보니 도사들에게는 죽음으로 이상세계로 넘어간 배급이 대단하게 보였나 봅니다. 소설 속에서 보여지듯이 달기로 상징되는 탐낭을 싫어하며 탐낭과 만나면 힘을 쓰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토끼가 되어 초원으로 달려간 것처럼 본인의 명반에 자미와 탐낭을 가진 인물은 현실세계보다는 이상세계를 추구합니다. 은나라의 왕인 주왕은 자미두수에서는 파군을 상징합니다. 주제잉님을 만든 장본인답게 파모, 파괴를 표하지만 부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신하를 버린 인물로 묘사되어 배우자, 자녀, 노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미두수와 전설이 만남 봉신연의 일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